예, 안녕하십니까. 제13주차 비대면 수업 특수교육학개론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2장 영재교육과 특수교육공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자. 먼저 목차를 보시면은 영재의 정의, 영재 원인 및 출현율, 영재 판별, 영재아동의 특성, 영재아동의 통합교육, 특수교육, 교육공학의 정의, 특수교육공학의 유형, 학교 수업의 특수교육공학, 보조공학, 보편적 학습 설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재라고 볼 때는 영재교육진흥법에서 다음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동법 2조에서는 영재라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영재교육이라면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5조에 따르면 영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바로 영재교육 대상자라는데요. 일반 재능, 특수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그 밖에 특별한 재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동일한 연령, 경험, 한계를 가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나게 높은 수준의 성취를 보이거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아동 및 청소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렌줄리의 정의에 따르면 평균 이상의 높은 지적 능력, 창의성, 과제 집중력의 세 가지 요인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 세 가지 특성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며 적어도 각 특성이 80% 5% 이상이면서 적어도 한 가지 특성에서는 98% 이상일 때 영재아동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드너에 따르면 다음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다중지능 이론을 널리 알진 가드너와 해치의 관점에 의하면 우수성은 다음의 8가지 유형 지능으로 세분화되며 따라서 이러한 분야 중 아동이 우수성을 보이는 분야에 따라서 흥미와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지능, 논리수학지능, 대인관계지능, 신체운동지능, 언어지능, 음악지능, 자기이해지능, 자기탐구지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영재 원인 및 출현율입니다. 먼저 생물학적 요인인데요. 부모가 평균 이상의 지능을 지니고 있고 풍부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자녀가 영재 아동이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크게 됩니다. 또한 충분한 영양 공급은 뇌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서 신경학적 측면에서도 인지, 사고 능력과 창의성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문화적 요인을 보면은 사회문화적인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 영재아동은 영유아기 시절에 가정과 가족의 환경적 지원과 격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연료를 살펴보면 분포도를 보는 것처럼 표준편차 마이너스 2를 정신지체하라며 표준편차 플러스 1 이상을 보통 이상 영재라고 본다면 플러스 2는 우수영재, 플러스 3 최우수영재, 플러스 4는 고도의 영재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2015년 현재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전국 초중등 학생 대비 1.8%에 해당하는 11만 53명이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영재교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재교육기관인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재 판별을 보시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개별 지능 검사는 상위 2의 3%에 속하고 개별 학업 성취 검사는 하나 혹은 그 이상 영역에서 상위 2의 3%에 속합니다. 창의성 검사는 전문가가 학생의 성과물 특별한 창의성이 있다고 평가하거나 창의성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게 되나 학업 성취 측면에서 반드시 뛰어날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수성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교사, 부모, 또래 등 대상 아동을 잘 아는 사람이 작성을 합니다. 체크리스트 개발자가 설정한 점수대에 따라서 우수성을 판단하고요. 일화 기록,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높은 능력을 보이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심 평가를 보면은 학교 교육과정 중 하나 혹은 그 이상 영역에서 또래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는 결과를 보여주고요. 또 관찰의 방법을 보면은 모범생이거나 반대로 학급의
과제의 지루함을 느껴 행동 문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주의 학생이라면 불안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학교의 다른 곳에서도 관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에 예체능 평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예체능 수행이 평가되도록 합니다. 이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판정되기 위해서는 학업성이 반드시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평가인데요. 또래 추천, 부모 추천, 교사 추천 등이 주로 사용되나 자기 추천도 리더십이 좋은 예측 징후가 되기도 합니다. 학과외 활동에서의 리더십도 종종 효과적인 징후가 됩니다. 이 분야에서 우수하다 판정되기 위해서는 학업성이 반드시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영재아동의 특성을 보면 이제 인적 특성으로서 주의 집중이 강하거나 논리적이거나 독창적이고 또 뛰어난 언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넓고 다양한 흥미를 가지고 있고 특수화된 흥미를 갖고 있거나 기초 기술을 아주 쉽게 습득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적 특성으로서 정서적인 민감함과 열정이 강하고요. 또 완벽주의, 또 자기 비판이 강하고 자아 개념과 자기 통제력이 이루어지고 뛰어난 유머 감각과 또 내향성과 독립성을 갖고 도덕 발달과 정의감에 투철하고 도전성과 회피성이 또 강하며 다재다능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재아동의 통합교육을 보겠습니다. 일반적 지침을 보면은 인터넷 기반 활동을 활용하고 교사형 지도서의 심화활동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자를 사용하고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포함을 시킵니다. 독립적인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예컨대 자료 수집, 탐구 방법, 이러한 연구 방법을 가르치게 되고요. 학습 내용 안팎으로 관련된 통합형 주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 성취를 나타내는 성과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예컨대 서평이나 대본, 포토 에세이, 과학 칼럼 쓰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나 정보를 줄 수 있는 성인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예컨대 멘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급의 다른 과제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학제간 이제 지도치를 보면 먼저 유학입니다. 여러 가지 재능이 나타나는 양상을 관찰하는데요. 예컨대 인지적 측면, 예술적 측면, 리더십 분야에서 관찰하고요. 아동에게 재능을 마음껏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아동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아동의 열정과 관련된 학습 활동을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준비된 정보에 따라서 아동의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해 보도록 허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부를 보면은 심화 및 촉진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영재성을 지닌 아동이 자신의 사고와 결과물을 정교할 수 있는 개별 과제물을 제시하거나 교사를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단체에 참여하고 영재성을 지닌 아동 지도 전략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나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또 아동의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강조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도록 격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중등학령입니다. 다양한 능력을 지닌 영재가 마음껏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기, 영재성을 지닌 학생이 실제 문제를 다루거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단순히 활동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심화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영재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점을 명심하기, 영재성을 지닌 여학생에게 겪게 될 진로와 연구 분야에 대한 갈등을 제거하도록 도와주기 등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이제 교수학을 보면은 속진학습과 심화학습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속진학습은 한 가지 이상의 교육에서 1, 2학년 정도 높은 학년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걸 의미하고 일반 아동보다 영재 아동은 관련 교육 과목의 학습 내용과 습득 시간이 훨씬 빠르며 상대적으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학습 분량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화학습은 최대한 발달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폭넓은 학습 경험과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고차원적 사고의 주론이 필요한 학습과제 난이도와 함께 다양한 정보자료 제시도 함께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심화와 속진을 제공하는 방법은 한 4가지 중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속진 방법입니다. 과목별 속진, 학년 교육과정, 학년별 속진, 조기 입학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과목별 속진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학년에 속해 있으면서 특정 과목만 상급 학년으로 속진하는 경우, 학년 교육과정이란 1년 이수 과정 학습 분량과 더 많은 학습을 통해서 지도하거나 학년별 속진, 1년 교육과정 이상의 학습을 뛰어넘는 경우, 예컨대 조기 졸업을 들 수 있고요.
조기 입학, 또래보다 학교를 한 해 혹은 그 이상 일찍 들어가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학급 심화지도 방법인데요. 차별된 개별적 심화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독립학습 및 견학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우수한 편성, 한 학급 또는 한 학년의 영재들을 함께 모아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사회에 뛰어난 인물들을 학교로 초청해서 강의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재학급인데요. 영재아동을 위한 교육 과목이나 관련 세미나를 운영하고 별도의 과제를 제시하는 경우, 심화나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매주 영재학급이나 순회교사를 이용하는 경우 하루 중 혹은 주 중에 일정 시간을 따로 분리하여 교육하거나 영재를 위한 영재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습 시간 조정의 경우에는 정규 교과 시간 이외에 영재 동아리를 활동하고 아침 수업, 학교 시작 전에 특별 수업을 하게 하거나 또 연장 수업, 방과 후 워크숍, 저녁 수업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계절 학기 특별 활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공학을 정의를 해보면 다음 같은데요.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적절한 공학기기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교육 및 생활 영역에서 질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특수교육공학은 장애 학생의 효율적인 교육과 생활 위한 공학기기, 서비스, 전략과 실제로 구성이 됩니다. 김남진, 김영욱에 따른 정의를 보면 특수교육공학이란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교수 방법 및 관련 공학 서비스를 제공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또 김영욱에 따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보완적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어 장애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거나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에 활용되어 특수교육의 실적 성장을 위해서 활용된 것이다 라고 개념 지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공학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교수공학입니다.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 인간의 학습, 의사소통,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연구와 활용에 기반을 두고요. 멀티미디어 기반의 컴퓨터 보조 수업, ICT 교육, e-러닝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공학은 정확한 교수 방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설계된 교수 접근으로 직접 교수, 응용행동 분석, 수행력 기반 교육, 학습 전략, 반응 촉진 전략 등이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보조공학은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 요구되는 장애 아동을 지원하는데요. 예컨대 이동 지원은 전동 휠체어를 통해서 의사소통 지원은 보안대책, 의사소통 기기 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공학은 장애인의 유지 및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청각장애는 인공아우 이식술을 통해서 또한 천식이나 호흡 문제는 인공호흡 장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통신공학은 네트워크, 인터넷, 웹 환경 발전을 주요 배경으로 해서 학습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 및 여가 등 그 활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에듀넷이나 교육자원정보센터, 중앙전자종합장치, 데이스페이스 활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수교육공학의 장치를 보면은 특수교육공학은 장애아동에게 개별적인 교수를 가능하게 하여 학습 관련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특수교육공학은 학습자의 동기부여와 학습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수교육공학은 장애를 보완하거나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공학은 장애로 인해서 낮게 생각했던 자아성과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학교 수업의 특수교육공학인데요. 먼저 컴퓨터 보조 수업입니다. 컴퓨터가 직접 교수 기능을 대신하고 훈련 실습 양식, 개별 지도법, 시뮬레이션, 문제 해결 프로그램, 워드 프로세싱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ICT 교육인데요. 이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 합성으로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정보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 등 일련의 활동을 다음은 이러닝 교육인데요. 전자와 교수학습의 조합으로서 전자적 매체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수학습 내용이 제공됨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유러닝 교육인데요. U는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하면서 누구나 편리한 방식으로 원하는 학습할 수 있는 첨단 교육 환경의 학습 체제를 일컫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러닝 교육인데요.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스마트 TV,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학습 환경을 구축함을 의미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보조공학인데요. 예, 보조공학이라는 용어는 이제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공학 기기, 보조공학 서비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학문 분야를 보조공학이라고 합니다. 예, 보조공학이 활용되는 유형을 보면은 기초생활 지원, 의사통 지원, 신체 및 자세 유지 지원, 이동 지원, 감각장애인 지원, 교사학습 지원, 컴퓨터 사용 지원, 여가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예, 보조공학과 이제 교수공학을 비교해 보면은 보조공학은 이제 감각장애 및 지체아동의 일상생활의 지원, 예, 보조공학 기기, 의사소통 장애 지원으로서 의사소통 기기, 예, 시각장애 아동 지원, 점자 프린터, 지체아동 지원, 헤드 포인터, 시각장애 아동 지원, 독서학대기, 컴퓨터 화면 읽기, 음성 지원 등을 들 수 있고, 예, 교수공학은 교수 전달과 지원을 위한 기술로서 이러닝, 유러닝, 스마트 러닝, 화상전화 팩스, 음성 지원, 인터넷 노트북,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3D 영상 지원, 비디오 디스크 및 자료 압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조공학에 대한 이제 기기를 그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학습 지원책으로서 퀴즈 토커스, 점자 정보 단말기, 의사통 지원책으로서 스마트기 접근, 칩톡, 음성 증폭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접근 지원으로서 한손 사용자용 키보드, 이는 이제 지체 뇌병변자를 위한 경우, 또 리스펙 특수 마우스, 책상형 팔 받침대를 둘 수 있고요. 또 이동 및 자세 유지 지원책으로서 다관절 전동 휠체어, 기립 훈련기기, 자세 보조기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가활동 지원 보조공학으로서 휴대용 음성 증폭기, 화상 전화기, 맞춤형 자전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일반화뿐만 아니라 특수아동의 경우에도 이 보편적 설계를 통해서 다 접근이 가능한 이러한 이제 학습 설계 방법으로서 일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또 보조공학 기기나 교적 수정을 통해서도 이 보편적 학습 설계 개념으로 접근이. 예, 그래서 이제 통합교육을 위한 보편적 학습 설계로서는 교육과정 측면에 보면은 통합교육에서 교육과정 설계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과 일반 아동, 학습 부진 아동과 학습 우수 아동 등 모든 아동을 고려해서 이들에게 적합한 교수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과정 설계 구현 방법으로 디지털 교과서와 디지털 매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 운영 측면에 보면은 통합교육의 교수학습에서는 교사나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를 제공하고 아동은 손쉽게 이를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의 실수 및 실패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육 환경 측면에 보면은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에서는 먼저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통합될 수 있도록 물리적 접근이 확보돼야 하고, 다음으로 학습 및 학교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